런던 최고 금융기업의 사무실에서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응급팀을 불러. 엘리자베스가 쓰러졌어. 그녀는 누군가? 런던 금융가를 대표하는 젊은 CEO. 엘리자베스 모건. 20대 후반. 최고의 MBA를 졸업하고 이른 나이에 회사의 최고 자리에 오른 그녀는 성공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주주총회를 불과 10분 앞두고 쓰러진 겁니다. 의료진이 도착했지만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맥박은 약하고 혈압은 너무 낮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바로 응급실로 실려갔죠. 하지만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수많은 의료진이 당황한 그 순간 그녀의 옆에 있던 한국인 비서 한수민만이 침착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건 스트레스 문제가 아니에요. 각기병 증상이에요. 각기병. 그게 뭔가요? 여러분, 저도 이 단어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현대의학으로는 거의 사라진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더 충격적인 건 이 병의 정체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이 수민 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어떻게 그녀는 이 병의 정체를 한눈에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한국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사실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리가 저리고 아프지? 요즘 머리도 잘 안 돌아가네. 그녀는 늘 바빴고 하루 종일 패스트푸드와 커피로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졌고 급기야 일어나기조차 힘들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CEO야. 멈추는 순간 뒤처지는 거야. 그녀는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로 그날 아침 런던 최고 금융가가 떠들썩해질 사건이 벌어진 거죠. 병원으로 실려간 엘리자베스는 의료진에게서 믿기 힘든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비타민 B1 결핍으로 인한 각기병입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각기병이요. 그게 대체 뭔가요?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심각한 영양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병입니다. 신경계가 손상되고 심지어 심장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의사가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하는 그 순간,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수민 씨가 입을 열었죠. 각기병을 해결하려면 한국 음식을 먹어야 해요.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된장국, 보리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이 답일지도 몰라요. 제 고향에서는 이런 음식을 통해 비슷한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음식은 끼니를 때우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 젊은 CEO는 현대의학이 손 쓸 수 없던 문제를 한국에서 온 한 그릇의 국으로 해결했습니다. 도대체 한국 음식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기에 전 세계가 놀라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엘리자베스는 병실에서 진단 결과를 듣고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각기병이라니요? 그런 병은 책에서나 읽어본 병인데, 그러나 몸은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퉁퉁 부어오르고 손끝은 계속 저렸죠. 그녀는 큰 한숨을 쉬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때 수민 씨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된장국과 보리밥이에요. 엘리자베스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된장국? 수민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갈색 국물이 담긴 작은 용기와 알록달록한 나물 반찬들, 그리고 보리밥 한 덩이가 있었습니다. 이 음식들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수민 씨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일본 해군이 각기병으로 고통받을 때 한국 음식이 그들을 구했어요. 특히 보리밥과 발효식품이 결정적 역할을 했죠. 엘리자베스는 어리둥절했지만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한 명의 의사가 이런 발효식품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발견했어요. 비타민 B를요. 이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회복될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수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식은 맛있기만 한 음식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건강과 균형을 위해 발전해온 전통이죠. 꼭 드셔보세요.
엘리자베스는 망설이다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갈색 국물을 한 입 맛보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죠? 너무 짜고 강한데요? 수민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겠지만 몇 번 드시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된장은 자연 발효 과정에서 깊은 맛을 내거든요.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씩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몇 숟가락을 뜰수록 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마치 몸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수민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가진 힘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퇴원 후 엘리자베스는 수민 씨의 조언을 받아들여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고 점심에는 김치를 곁들인 나물 반찬을 준비했죠. 처음 며칠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다리가 덜 저리네. 어제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 중심을 잃지 않았어. 3주가 지나자 그녀의 동료들도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요즘 안색이 훨씬 좋아졌네요. 비결이 뭔가요?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 덕분이에요. 그러나 회사에서 엘리자베스의 새로운 식단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라이벌인 다니엘 해리스는 빈정거리며 말했죠. 그 이상한 발효된 음식들이 정말 효과가 있긴 한가요? 냄새부터 별로던데. 엘리자베스는 그저 미소로 넘겼지만 속으로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음식을 통해 얼마나 나아지는지 보여줄 거야. 한 달 후 엘리자베스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비타민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신경계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특별히 드시는 음식이 있나요? 네. 한국 음식이요. 된장국과 보리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매일 먹고 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주 흥미롭군요. 다른 환자들에게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퇴원 후 엘리자베스는 개인적인 건강 회복에서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녀는 회사 구내식당에 한식 코너를 설치하고 된장국과 김치, 나물 반찬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엔 의아했지만 점차 그 맛과 건강 효과에 매료되었죠. 특히 그녀를 비웃던 다니엘 해리슨이 먼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저도 그 된장국이라는 걸 먹어보고 싶군요. 엘리자베스는 환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한번 먹어보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엘리자베스가 한식 코너를 제안한 이후 회사 구내식당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다가온 직원들이 많았죠. 이게 뭐야? 된장국. 와, 냄새가 독특하네. 김치라고? 너무 매워 보이는데 먹을 수 있을까? 그러나 막상 한번 맛본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이 국물, 이상하게 계속 당기네. 매운 김치가 먹고 나면 시원해지는 느낌이야. 한 달이 지나자 한식 코너는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진다고 입을 모았죠. 특히 엘리자베스의 라이벌이자 종종 그녀를 비꼬던 다니엘 해리슨이 먼저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김치를 담은 작은 도시락을 들고 왔고 점심시간마다 된장국과 보리밥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냄새가 좀 낯설었는데 지금은 하루라도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하네. 엘리자베스는 그런 다니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결국 한식의 매력에 빠졌군요. 그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내 몸이 직접 증명하고 있잖아.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건강에만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회사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다니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니엘, 이번 프로젝트는 당신의 자료가 꼭 필요해요. 우리 함께 준비해 볼까요? 한때 그녀를 비난하던 그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가 힘을 합치면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협력은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니엘은 일본 시장에 대한 깊은 분석 자료를 제공했고, 엘리자베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전략을 구체화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프로젝트 발표 날, 최고 경영진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이 정도로 완벽한 계획은 처음 봅니다. 엘리자베스와 다니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경쟁자가 아닌 최고의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식이라는 특별한 다리가 있었죠. 프레젠테이션 이후 엘리자베스는 수민 씨에게 물었습니다. 수민, 왜 한국 음식이 이렇게 효과가 좋은 걸까? 수민 씨는 한인마트에서 만난 한나 박 사장님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한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나 씨를 만나보셔야 해요. 그들은 함께 한인마트를 방문했습니다. 작고 소박한 가게였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발효식품과 신선한 채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나는 따뜻한 미소로 엘리자베스를 맞아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식을 처음 경험하신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정말 반갑네요. 한나는 한식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된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에는 유익균이 가득 들어 있어요. 이 유익균이 장 건강을 돕고 몸의 면역력을 강화해 준답니다. 보리밥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비타민 B1도 풍부해요. 그래서 각기병 같은 병에도 큰 효과가 있죠. 엘리자베스는 놀라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과학이군요. 한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죠. 그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저의 꿈이랍니다. 몇 달이 지나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회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내 식당의 한식 코너는 여전히 인기였고 직원들은 서로 도시락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특히 다니엘과 엘리자베스의 팀워크는 회사 내에서도 모범 사례가 되었죠. 어느 날 마크 이사님이 그녀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맡아주길 바라네. 그리고 당신의 팀워크 비결을 다른 팀에도 전수해주면 좋겠군. 엘리자베스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이라면 간단해요. 한식이죠. 그녀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한식의 날이라는 이벤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직접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보고 다양한 발효식품을 맛보는 자리였죠. 그날 엘리자베스는 모든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사람을 연결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그녀의 말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땠나요? 각기병이라는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 것처럼 한식은 한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준 것이죠. 저 엘리자베스 모건은 이제 확신합니다. 음식은 삶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한국의 전통 음식은 건강과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전 세계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